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앞단에서 전북특구에서 이제 향후에 온라인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과제들은 전부 이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고요. 모든 협약이나 모든 사후 관리는 여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관리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로 우리 지금 사업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과제에 신청을 한 다음에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게 이제 파란색은 우리 특구 대전의 관리자 담당분들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 이제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미 앞단에서 말씀드린 기술 이전 사업이나 R&D 사업 이런 공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과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신청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과제가 신청이 되면 이제 그 단계들이 접수가 돼서 그 다음에 선정평가를 통해서 과제 대상이 되면 협약을 기관하고 이 과제를 신청한 기관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진행이 이제 끝나면 그 뒤에부터 실제로 그 과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신청하는 기관은 신청한 다음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고 협약이 끝나면 실제로 사업이 끝날 때 최종 완료 보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료 보고를 내고 사후 성과를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접수하는 실제 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과제가 끝이 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 과제를 신청하는 처음 홈페이지입니다. URL은 pms.innopolis.or.kr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회원 가입이 돼 있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회원 가입이 안 되셔 있으면 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 책임자 그 두 분이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다음 단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IPN을 많이 받아 놓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걸 안 받아 놓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IPN 인정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저렇게 우리가 휴대폰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인정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정보가 나오죠. 여기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는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온라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매뉴얼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 신청하는 전 과정이 전부 PPT 파일로 PDF 파일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저걸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시는데 훨씬 더 원활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첫 페이지에 우리가 온라인 과제를 신청하게 되는데 저기 메뉴를 보시면 사업 신청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신청 관리를 누르면 저기 1번부터 쭉 보시면 1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전북특구에서 올려놓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사업이나 R&D 사업이나 또는 뭐 이노폴리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사업 신청하는 과제는 어떤 과제이고 기술 발굴 및 연계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 개요는 뭐고 그 안에 예산은 얼마이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된다. 그걸 끝까지 쭉 클릭해서 내려가시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정보이고 기본 정보가 입력이 완료가 돼야 사업비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과제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분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과제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과제 구분이나 과제 지역 이런 앞에 보면 빨간 별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빨간 별표는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향후에 저장을 할 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하나씩 보시면 우리가 과제는 신규 과제가 있고 계속 과제가 있습니다. 신규 과제는 올해 처음 신청하는 신규 과제고, 그다음에 계속 과제는 2년 과제.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 계속 사업인데, 아마 여기 전북특구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 그 신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신규 과제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래서 과제 지역은 여기 보시면 전북특구 셀렉트 박스 클릭하시면 전북특구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제명, 한글 과제명, 영문명을 입력하시고 밑에 보시면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는 실제로 이제 자동 추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를 신청하는 핵심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과제 책임자명은 따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로그인했던 과제 책임자 정보가 저렇게 이 그 과제명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과제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제 책임자 과학기술인 번호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과제 기술 책임 번호는 그 실질적으로 아마 기술 과제 책임 그 기술인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ntis.go.kr로 들어가시면 국가과학기술정보 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가셔서 바탕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내가 거기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 화면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인증을 하신 다음에 기술인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인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술인 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인 번호를 받아서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제재 조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제재 조회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간에 뭐 기타 여러 사항으로 부당하게 그 다른 사업에서 진행했는데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제재 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화면이 이게 전부 지금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지만 전체 환 화면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과제 유형은 우리가 이제 뭐 되게 그 지금 특구에 신청하는 과제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분류 체계는 우리가 지금 그 뎁스가 3뎁스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소싱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산업 분류가 체계가 되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UI 컴퓨팅이라는 거기 안에 분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저게 이제 응용 기술이냐 산업 기술이냐 이런 분류 체계를 만드시는데, 여기가 지금 정보통신만 있는 게 아니고 기계 또는 뭐 화학 그 셀렉트 박스를 열어 보시면 굉장히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분류 체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개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류 체계에 맞추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에 분류 체계가 없으시면 뒤에 임시 분류 체계를 입력할 수 있는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그 뒤에 임시 분류 체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과학기술 표준 그 분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중치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과제를 신청하는데 어떤 선박 건조를 한다 그러면 선박 건조를 하는데 설계가 50%고 그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모형을 만드는 게 20%고 나머지는 뭐 실제로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 안에 엔진을 다는 게 20%다 그러면 그 가중치를 100%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그 가중치를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중치가 안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완제품 하나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가중치 100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과학기술 그 표준 분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 분야냐 아니면 과학기술 분야냐 이런 요거는 거의 100%로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그 과학기술 표준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임시 분류로 여기에다가 그 분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 바로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드려 가지고 향후에는 그러니까 내가 저장을 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수정을 할 때는 이 제대로 된 분류, 그러니까 추가로 된 분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녹색 기술은 녹색 기술이냐 아니냐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기술인 사업은 녹색 기술이라고 해주시고 아닌 부분은 녹색 기술 아닌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 현황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 재무 현황이 지금 보시면 한 회사,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회사는 지금 여기 보시면 내 회사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컨소시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A라는 그 회사고 컨소시엄이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다 그러면 실제로 메인 기관은 그 전북 산학협력기관이 될 수가 있고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컨소시엄의 메인 회사의 재무 현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과제에 대한 그 우리가 사업관리 사업계획서를 쓰면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그 과제 목표나 수행 내용이나 기대 효과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에다가도 한 번 더 그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과제 수행 기간은 우리가 여기 과제 신청을 하실 때 대략 보면 온라인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 과제가 1년 사업이냐 2년 사업이라는 게 사업 개요 아까 그 우리가 사업 개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런 1년 사업이다 2년 사업이다는 연도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사업 연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술 이전 사업을 이번에 이제 신청할 텐데 그 기술 이전 사업이 3월 1일부터 17년 3월 1일까지다. 그러면 실제로 2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2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1년 과제인 경우에는 1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과제 신청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까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제재 조회하는 거 보셨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관을 제재하는 조회를 반드시 또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A라는 기업인데 들어와 가지고 A라는 기업을 여기 보시면 A라는 기업을 내가 입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회사가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사업체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 추가를 눌러서 우리 회사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보를 입력하시고 기관명하고 책임자가 누군지 넣고서 자, 여기 보시면 기관 정보 옆에 기관 제재가 있고 대표자 제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도 과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구에도 과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다른 기관에도 똑같은 과제를 신청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라는 과제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1억 예산을 가지고 과제를 했습니다. 끝난 사업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이미 그거는 과제가 다 이제 연구가 끝난 사업인데 여기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과제 신청해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중 과제라 그거는 틀림없이 반드시 적발이 되고 어떤 제재가 주어지니까 반드시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기관 제회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대표자 조회라는 게 있고 저거 조회를 하시면 만일에 문제가 되는 기관들은 저렇게 여기는 보면 지금 기관 제재 조회를 했는데 아무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기관 제재 조회가 있는 거는 뭔가 뭐 중복 과제를 신청했다거나 그런 제재가 발생하게 되니까 반드시 그런 거는 꼭 염두에 주시고 다른 데서 이미 그 과제를 신청했던 과제를 특구에 다시 과제를 신청하는 거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향후에도 반드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런 점은 꼭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때 굉장히 많은 문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여기서는 문서를 내지 않고 전부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애드라고 있습니다. 이 애드를 누르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그거 열기 해서 첨부하면 전부 PDF 파일로 저희가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전부 다 여기 올린 파일들이 잘 올라갔는지 PDF로 변환됐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본 정보는 전체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게 저장이 되면 뒤에 사업비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보를 보시면 전체 사업비 구성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하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신 비용들을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이제 그 작년에 온라인 과제를 신청한 업체의 사업비 정보입니다. 여기는 다행히 지금 그 한 회사만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두두원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1차 사업에 2억 8천을 그 온라인 과제 때 받은 실제 사업비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그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과제 내용에 보면 다 있습니다. 정부기관 몇 프로, 민간기업 몇 프로, 그거 계산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온라인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분들은 버전이 익스플로 7부터 11까지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12전 버전 7, 8, 9 쓰시는 분들은 화면이 다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밖에. 그래서 하시기 전에 반드시 도구로 들어가시면 호환성 설정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보기에 pms.innopolis.moal.kr을 반드시 추가하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그 익스플로러에서는 원활하게 화면이 다 보입니다. 크롬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롬에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롬에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한 입력 설명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온라인 과제를 받습니다. 지금 3월 4일까지 1차 온라인 과제를 지원받는 기간인데 그 하시다가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기 보시면 865에 8812번하고 15번이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적어 가셨다가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온라인 접수 기간에 콜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프데스크를 운영을 해서 정말 입력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입력도 해드립니다. 대신.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 가셨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꼭 요 번호로 그 담당자 기관에 예를 들면 뭐 여기는 나는 전북이니까 전북에다 전화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여기에서 바로바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